그래서 26번은 요것도 이제 결산 문제에 자주 나오는데요. 돈이 많거나 적은데 모르는 거를 현금 과부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가 많을 과자입니다. 그래서 얘는 현금이 많거나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부족할 때. 근데 모를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호주머니를 이렇게 뒤져봤는데 1,000원짜리가 있어. 왜 있지?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경우를 현금 과부족이라고 하는데, 이 현금 과부족에서 아셔야 되는 건 결산 시에 잡익 아니면 잡손실로 처리한다라는 거. 그리고 대부분 금액이 아주 크지 않은 거예요. 너무 큰 거는요, 본인들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아시는 분 중에 150만 원 메꾸신 분 있어요. 300이 빵꾸가 났는데 못 찾았대요. 일주일 동안 과장님하고 둘이서 다 뒤져봤는데, 원래 큰 거는 티가 나거든요. 작은 게 티가 안 나지. 근데 큰 거 못 찾아갖고 150만 원씩 내신 분도 있어요, 실제. 근데 그런 일들이 왜 생기냐면, 저도 예전에 뭐 총무도 해보고 격리도 해봤지만, 실시간으로 안 하면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모아서 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꼭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기 때문에 남의 돈 관련된 거는 바로바로 처리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모임에서 총무했다가 1년 동안에 내 돈 10만 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걸 한 번에 모아 갖고 하다 보니까 한 막 5천 원, 만 원씩 한 달에 계속 비는 거예요. 그래갖고 1년 동안에 한 10만 원? 그렇고 확실히 남의 돈은 실시간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현금 잔고가 부족하대요. 그러면 부족이라는 건 많단 얘기예요, 작단 얘기예요? 작단 얘기죠. 뭐가 적단 얘기예요? 현금이. 얼마가 적다? 30만 원. 자산의 감소. 그리고 어떤 계정 과목이든 차변에 올 수도 있고 대변에 올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차변에만 온다 이런 계정 과목은 없어요. 왜냐면 우리 회계는 증가하고 감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 과부족을 쓰는 거예요, 요럴 경우에. 그래서 현금 관련된 거는 다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돈을 열심히 찾아야 돼요. 근데 왜 찾아야 되냐면 이 돈은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남의 거잖아요. 회사에서 일할 때 돈은 다 회사 돈입니다. 그래도 최근에도 막 어쨌든 삥땅 쳤다가 걸린 것들 막 나오잖아요. 몇백억도 걸렸었고, 최근에 그 임플란트 관련된 회사. 근데 어쨌든 몇백억을 못 잡았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안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참고로 회사에서 몇만 원 이런 건 삥땅 치려면 삥땅 칠 수 있습니다. 전 만 원까지는 삥땅 쳐본 적 있어요. 500원, 1000원이 비는 거예요. 그리고 500원, 1000원 찾기가 힘들거든요. 일주일 갖고 갔는데 일주일 후에 만 원이 비더라고요. 내가 대충 갖고 간 돈이 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결한 적이 있긴 있었는데 회사 돈은 안 만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사람은 못돼 처먹었어요. 네. 저도 제가 예전에 뒷돈도 받아보고 다 해봤기 때문에 한 번 손대면 습관돼 버려요. 그래서 아예 시작을 뭐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지폐 만드는 회사잖아요, 한국은행이. 거기에서 돈 만지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뭐 철두철미하게 다 검사하고 하긴 하지만 그거 다 돈이잖아요, 들고 나가면. 네. 근데 그분들은 그거를 뭘로 본대요? 돌로 본대잖아요. 돈이 아니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현금이 부족했죠. 현금이 부족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예요. 그래서 이때는 잡손실, 비용의 증가. 손해 보면 비용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과부족 얼마요? 30. 일단 적으시고 지금부터 조금 난이도 있는 얘기를 할 거예요. 요거를 시험 볼 때까지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요,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현금 과부족은 30만원 늘어났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30만원 뭐 했죠? 줄어들었죠. 그러면 결론은 0이 되는 거예요. 0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
얘는 찾을 때까지만 쓰는 거예요. 근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죠. 그때는 이익 나거나 뭘로 쓰는 거라고요. 잡이익 아니면 잡손실. 그래서 이 현금 과부족을 뭐라 그러냐면 임시 계정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가계정. 그래서 가짜로 쓰는 겁니다. 모를 때만 쓰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쓰는 거냐면은 결산하기 전까지 찾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원래 발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무에서는 이거 쓰시면 혼납니다. 이거 쓰는 순간 광고하는 거예요. 무슨 광고하는 거냐면 나 돈 몰라요. 많거나 적은데 왜 많은지 몰라요. 광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안 써요. 이런 계정 과목. 저도 회사 다닐 때 써봤는데 소용없어요. 어차피 찾아야 돼. 맞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공부용 계정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지급금 가소금은 쓰는데 이건 안 써요. 현금과 부족은. 왜냐면 이거 쓰는 순간 광고하는 거예요. 나 현금이 많은데 왜 많은지 모르겠어요. 현금이 적은데 왜 적은지 모르겠어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나는 일 잘한 사람이에요? 못한 사람이에요? 못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안 쓰는데 시험에선 잘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현금과 부족 빼면 현금이 줄어든 거예요. 맞죠? 왜냐면 여기 늘어나고 줄어들면 0 되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손해 본 거예요. 얼마를 잊어버려 갖고요. 30만 원을 잊어버려서. 이게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뭐냐면 원인과 결과를 보고 아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하실 수 있으시면은 제일 편한데 이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말은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저야 뭐 실무도 해봤고 공부도 해봤고 다 해봤으니까 그나마 좀 쉬운데 그래서 종종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일 좋은 방법은요. 자격증을 따든 못 따든 취업을 하세요. 그리고 2, 3년 정도 회사를 다녀요. 그리고 그만둬요. 그 다음에 다시 공부해요. 그러면 공부가 잘 돼요. 근데 왜 잘 되냐면 회사 다니면서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잖아요. 그걸 알고 공부하는 거랑 모른 채로 공부하는 거랑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간혹가다 물어보세요.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실무 경험이 있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는 편해요. 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 그 다음에 28번의 생산직 월급은 아까 제가 임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200. 요거 650에 550 더하면 1200 나와요. 그 다음에 관리직은 뭐라 그랬어요? 급여 600. 그리고 그 전에 푼 문제 있으면 그거 보고 푸세요. 어차피 초반에는 컨트롤 C, 컨트롤 V를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월급 줄 때 세금 띈다 그랬습니다. 그걸 무슨 금이라 그런다고요? 예수금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보시면 돼요. 공제계. 공제라는 게 세금 떼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 공제한다. 그럼 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뭘로 드렸다고요? 현금 1771만 원. 자산의 감소.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9번부터 몇 번까지냐면은 34번까지 메인 매출 전표예요. 근데 안 해봤어서 같이 풀 거예요. 그래서 32번까지는 같이 풀고 그 다음 거부터는 시간을 조금씩 드릴 겁니다. 왜냐면 제가 해본 결과 제가 앞에서 백날 풀어드려봤자 솔직히 아무 소용없어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목요일날 쪽지 시험 볼 것 중에 요게 있어요. 불공. 그 2장짜리 나눠드린 거 3번째 페이지 밑엔가? 4번째 페이지 위엔가 있어요. 불공. 요거 기억하시면 메인 매출 전표 풀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종류는 접대비,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몇 cc 제외라고요? 1000cc. 우리나라에서 1000cc를 경차, 그리고 승용차라고 보이는 게 우리나라 법에는 8인승까지를 승용차로 봅니다. 그래서 8인승 이하. 그래서 회사 가시면 대부분 직원 차량은 경차,
뭐 모닝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봉고차 9인승짜리. 예. 왜 그러냐면 직원들 관련돼서는 오너 입장에서는 세금을 아끼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 불공이라는 거는 세금 안 빼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세금을 빼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직원들 차량은 뭐 봉고차, 트럭 아니면 경차. 근데 이제 임원들 차량은 대부분 여기에 걸려요. 예. 왜냐면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습니다. 사업하는데 마티즈 끌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낮게 봐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사업하거나 영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외제차 끌고 다녀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야. 그래갖고 거래처하고 대화하러 갔는데 내가 경차 끌고 다녀. 그러면 상대방이 아,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장담하는데 이거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순서 세우는 거예요. 얘는 1등, 얘는 2등. 예, 그래서 한때 그거 유행했잖아요. 수저. 금수저, 은수저. 예, 그거 와이프하고 TV 보는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오빠, 우리는 무슨 수저야? 우리는 그냥 수저더라고요. 다행히도 흙도 아니고 금운동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수저야 이러고 넘어갔었는데 안 없어져요.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세금 계산서인데 이거를 왜 외우시면 좋냐면은요.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이거 많이 나와요. 세금 계산서. 그래서 세금 계산서 나오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과세 아니면 불공이거든요. 근데 과세는 못 외워요. 너무 많아서. 종류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근데 시험에 불공은 요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를 외우고 세금 계산서 나왔네. 근데 불공이 아니네. 그러면 무조건 뭐라고 적으시면 돼요? 과세. 그래서 요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2장짜리 나눠드린 거에 내용은 적혀 있어요. 그리고 2장짜리가 전부는 아닙니다. 종종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2장만 외우면 합격하나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네, 그건 아니고 합격하는데 한 3, 40%의 플러스를 주는 거지 그것만 외운다 그래서 합격하진 않아요. 그래도 2장이면 어마무시하게 많이 외우는 건 아니잖아요. 커말 공부하신 분들 커말에 외울 게 우리보다 더 많아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커말 2급은 60점이면 된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몇 점이 필요한 거예요? 70점.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계속 적어드리긴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9번에 보시면 거래처라고 있죠? 거래처 나오면 접대비예요. 뭐라고요? 접대비. 그 다음에 여기 세금계산서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누가 그랬잖아요.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불공의 완성은 요게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돼요? 세금계산서. 그래서 얘는 불공이 되는 겁니다. 뭐가 된다고요? 불공. 그래서 매입의 불공이에요. 불공은 무조건 매입이에요. 왜냐면 우리 이렇게 구한다 그랬잖아요.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무슨 세액이에요? 매입세. 그래서 공의 뜻이 빼준다란 뜻이거든요. 뭐 해준다고요? 빼준다. 그래서 매입의 불공밖에 없어요. 매출의 불공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기 잠깐만 보세요. 프로그램에 보시면 여기 메인 매출 전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가셔서 날짜만 아무 날짜 치세요. 그러면은 요 밑에 요렇게 힌트가 나와요. 아래쪽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잘 활용하시면 하나라도 더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열어놓고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 얘기는 앞으로 종종 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메인 매출 전표 풀 때는 제일 먼저 쓰는 이거를 유형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유형. 그래서 유형 적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적어 주셔야 되는 게 거래처. 그래서 여기 적혀 있잖아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엘칸토.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면은 여, 종이세금계산서면 부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냥 세금계산서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부. 그 다음에 요 앞에 전자라고 써 있으면 그때는 뭐라고요? 여. 요건 입력 때문에 적는 거예요. 입력할 때 이 세금계산서냐 전자가 그 전자냐 종이냐 이거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자면은 여 아니면은 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분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매출 쳐면은 5라고 그랬나요? 8이라 그랬나요? 네, 매출 쳐면 8이에요. 몇이라고요? 8. 그래서 800번대 접대비. 그리고 제가 앞으로 불공 나오면 이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불공 나오면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370에 37만 원 합치면 407만 원이 됩니다. 근데 왜 합치셔야 되냐면 불공의 뜻이 뭐냐면 불자가 아니 불자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로 인정을 안 해주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은 썼잖아요. 그러면 회계 처리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공은 그 처리되는 계정 과목에 합쳐서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래처 주는 거니까 접대비에다가 합쳐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현금 줬다라고 되어 있죠. 407만 원 자산에 모여 감소 적으시고. 그리고 잘 안 돼. 신경 쓰지 마세요. 아직 잘 안 돼요. 요거 180개 풀어야 어느 정도 이제 좀 될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30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제작 의뢰. 제작 의뢰 나오면 외주 가공비예요. 그래서 제작 의뢰를 풀어서 알려드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외부 업체한테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걸 뭐라 그래요? 외주 가공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드라마 마지막까지 보시면 가장 마지막에 외주 제작이라고 나와요. 그럼 외주 제작이면은 방송사에서 안 만들고 외부 업체에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부 업체한테 만드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외부에서 만들든 내부에서 만들든 돈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부 업체한테 돈 주는 걸 뭐라 그래요? 외주 가공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주의 뜻이 외부 회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 한번 더 설명드려야죠. 우리 매출하고 매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팔면 매출, 사면 뭐요? 매입.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매출. 왜냐하면 법에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받으면 매입이에요. 근데 여기 끝에 보시면 세금계산서를 뭐 했다? 받았다. 그래서 요거는 매입 처리하는 겁니다. 무조건 사고 팔았다 그래서 매출 매입이 아니에요. 사고 팔지 않았는데도 매출 매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 받으면 매출이고요. 돈 주면 뭐예요? 매입이에요. 왜냐면 매출이라는 게 팔았잖아요. 팔았으면 돈 받아야죠. 매입이라는 건 샀잖아요. 샀으면 뭐 줘야 돼요? 돈 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종종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왜 매입이에요? 매입이라는 게 우리가 샀으니까 뭐 줘야 돼요? 돈 줘야 돼. 근데 이 샀다라는 게 꼭 물건 사는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매출 매입하고 90%는 맞는데 10%는 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구별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작 의뢰했으니까 요거는 매입이에요. 그리고 불공에 제작하는 거 없잖아요. 네, 없으면 뭐가 되는 거라고요? 과세. 그래서 불공을 외우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는 예빈 상사. 전자는 부예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전자라는 말 없죠? 그 다음에 차변에 외주가공비는 무조건 500번대예요. 외주가공비는 800번대가 없어요. 왜냐면 800번대 파는 거잖아요. 외부 업체한테 맡길 게 없습니다. 그래서 600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우리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다른 건 모르셔도 세금으로 몇 프로 낸다고요?
10% 내죠. 그래서 10%니까 그 10%를 뭐라 그러냐면 매입세액을 부가세 대급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매입할 때 내는 부가세를 뭐라 그런다고요? 부가세 대급금.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돈은 수표 발행했대요.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에요? 당좌 예금 660 자산의 감소.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31번 푸시기 전에 문제를 조금만 바꿀게요. 이게 옛날 문제다 보니까 여기에 명칭이 없어요. 여기 세금계산서 앞에다가 영세율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이게 옛날 문제라 그래요. 요즘 문제는 다 나오는데. 그래서 31번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요. 우리 영세는 지문에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매국 신용장, 그 다음에 로컬 LC, 구매 확인서 중에 하나만 나오면 영세예요. 많이 나올 필요도 없어요. 몇 개만 나오면 영세라고요. 하나만 나오면 영세입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영세율 적어달라 그랬잖아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부가가치세가 몇이에요? 0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매출의 영세. 그 다음에 대신 무역 부. 왜 부냐면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말 없죠? 그러면 부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험 보실 때 무조건 제조회사예요. 그래서 여기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제품. 그래서 상품 팔면은 상품 매출이고요. 제품 팔면은 무슨 매출이에요? 제품 매출이에요. 그래서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200. 200이 아니고 2000. 수익의 증가. 그 다음에 결제는 뭘로 받으셨대요? 현금 받으셨대요. 그래서 현금 2000 자산의 증가. 정리하세요. 그리고 저하고 32번까지 같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33번하고 34번 풀 시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32번 보시면 컴퓨터 사셨대요. 우리 이건 아셔야 됩니다. 컴퓨터 몇 년 이상 쓰죠? 1년 이상 쓰죠? 그 다음에 여기 세금계산서 나왔죠? 우리 컴퓨터는 비품이잖아요. 그 불공 외우시면은 불공에 컴퓨터는 없어요. 없으니까 없으면 세금계산서 나왔을 때 뭐라고요? 과세. 그리고 왜 매입이냐면 여기 뭐 했어요? 샀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뭐 했어요? 받았잖아요. 세금계산서 받으면 매입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받았냐면 세기전자. 그 다음에 전자는 부. 그 다음에 대변에 대변 아니고 그리고 요거 하나는 꼭 지켜주세요. 뭐냐면 대단한 건 아닌데요. 여기 보시면 샀을 때에는 차변 먼저 적으세요. 되도록이면 뭐 대변 먼저 적었다 그래서 틀린 건 아닌데 샀을 때에는 차변 먼저 적고 팔았을 때에는 어느 변 먼저 적으세요? 대변. 그게 훨씬 더 처리하기 편해요. 그래서 그렇게 적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컴퓨터는 비품이죠. 비품 300. 근데 사면서 뭐 드렸어요? 세금 드렸죠. 그래서 세금, 매입은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 드렸으니까 얼마예요? 30. 그래서 둘 다 자산이에요. 그리고 부가세는 왜 자산이냐면 나중에 많이 샀으면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받는 거는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현찰로 얼마 드렸냐면 100만원 드렸대요.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대변에 잔액은 외상으로 하셨대요. 그러면 미지, 급금, 차변과 대변 같아야 되니까 230. 왜 미지급금이에요? 컴퓨터는 파는 거 아니고 쓰는 거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판매할이에요, 사용할이에요? 사용할. 그러면 안 파는 거니까 외상 처리.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33번하고 34번 풀 시간을 드릴 건데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요. 제가 알려드릴 건 매출은 부가세 예수금이에요. 그래서 부채. 왜 부채냐면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내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 돈이에요? 소비자 돈이에요? 소비자 돈이에요. 그래서 부채고 매입할 때는 부가세 대급금이에요. 이 대급의 뜻이 뭐냐면 대신 지급한 거예요. 누구 대신 지급한 거예요? 소비자 대신. 그러면 대신 냈으니까 나중에 돌려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받아야 되는 건 무조건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내 거 아니고 줘야 되는 건 무조건 뭐예요? 부채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가세 대급금의 뜻은 대신 지급했다. 그래서 나중에 돌려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자산이고 예수금의 뜻은 남의 돈을 받았다가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33번 풀어보세요. 1분 후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명 패션이죠. 그 다음에 매출했대요. 매출했으면은 매출의 과세입니다. 왜냐면 불공에 제품 파는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팔았어요? 동명 패션.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그 전자라는 말 없죠? 없으니까 부. 그 다음에 제품 팔았대요. 제품 팔면은 무슨 매출이에요? 제품 팔면 제품 매출이에요. 그래서 제품 매출 1300 수익의 증가. 그 다음에 세금 몇 프로 내시는 거라고요? 10% 냅니다. 우리 그 10%를 뭐라 그래요? 부가세, 예수금, 130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동점이라고 있죠. 동점은 남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음 받았으니까 무슨 어음이에요? 받을 어음이에요. 동점은 우리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것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당점 그러면 우리 회사. 동점 그러면 어디요? 거래처. 그래서 우리 남이 발행한 어음 무슨 어음이라 그래요? 돈 받아야 되니까 받으러. 그 다음에 내가 발행하면 무슨 어음이에요? 돈 줘야 되니까 지급어음이에요. 그래서 100만원. 그 다음에 잔액은 외상으로 하셨대요. 그러면 외상으로 판 겁니다. 그래서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차변하고 대변 같아야 되니까 1330 자산의 증가 일단 적으시고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뭘 설명드릴 거냐면은요. 우리 일반 전표에는 받으러움에다가 거래처 썼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에도 거래처 썼었죠. 메인 매출 전표는 왜 안 써도 되냐면 여기 동명 패션이라고 쳤죠. 그러면 동명 패션이 여기 다 연결이 돼요. 네, 여기에 거래처 쓰면은 받으러움에도 동명 패션, 외상 매출금에도 동명 패션, 제품 매출에도 동명 패션, 부가세 예수금에도 동명 패션 이렇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똑같을 때에는 안 쓰셔도 돼요. 네, 왜냐면 이거 쓰는 것도 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계라는 건 되게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겹치는 거는 또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정리 못하신 분들 정리하시고 34번 또 풀어보세요. 원재료를 샀죠? 그래서 매입. 그 다음에 불공 외우시면 불공에 원재료가 없어요. 그래서 얘 나오면 세금계산서 나오면 무조건 불공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불공에 없네 그러면 무조건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한명섬유 전자는 부. 차변의 원재료 얼마치 사셨어요? 900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세금 몇 프로라고요? 10%.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 얘도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대변에 전액 외상으로 했죠. 그러면 원재료는 만들어서 팔 거니까 이땐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안 팔 거면은 미지급금입니다. 근데 외상 매입금을 쓰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 원재료 왜 사죠? 만들어서 뭐 할 거예요? 팔 거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상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12시 35분에 쪽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분계 조금 더 풀고, 예, 숙제 내드리고 마무리할 겁니다.